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안 좋죠. 초반에 조금 치고 나가나 했더니 갑자기 또 흘러내리면서 현재 오전 10시 반 기준으로 코스피는 1.8%, 코스닥은 2.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다우와 나스닥이 동반 하락을 하면서 안 좋게 마무리가 됐죠. 오늘 코스피 상위 30 종목을 봐도 대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빅뉴스가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SK하이닉스를 두르고 시총 2위에 올랐습니다. 웬만해서는 2위 자리를 지킬 것 같던 하이닉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간발의 차이로 시총 2위를 내줬습니다. 현재 바이오로직스의 시총이 53조 8천억, 하이닉스는 53조 정도가 됩니다. 요즘에 시총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삼성전자는 넘사벽으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언택트 대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플러스를 간신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과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그리고 2차 전지 대장주인 LG화학과 삼성 SDI도 보합 내지는 마이너스, 전기차 수소차 대장주인 현대차도 오늘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 증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일어나자마자 항상 다우와 나스닥 S&P 500을 확인을 하는데요. 장중에는 분위기가 좋다가 이 FOMC 의사록이 나오자마자 막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이 최근에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를 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도 더 심화되고 있고 세계 반도체 기업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중 무역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호재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어제 그저께도 거의 300명 가까이 나오면서 지금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50명 이상 결혼식 금지 조치도 나왔고 교회 예배도 온라인으로 다들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죠. 제가 웬만하면 종교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한숨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제가 또 막 욕을 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화두는 아마 미국의 화웨이 제재 강화일 겁니다. 저 역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자, 결론은 이거죠. 미국이 자국의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 그 어떤 반도체도 미국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반도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점유율이랑도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D램 세계 최강국인 우리나라도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만 반도체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미국 기술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파운드리 세계 1위 TSMC요? 당연히 미국 기술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는 미국이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천 기술도 대부분 미국 기술이고요. 사실상 미국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반도체 산업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재 조치가 강화됐다는 것은 단순히 점유율을 깎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라 아예 그냥 화웨이를 망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지금 메모리 반도체까지 아마 화웨이에 공급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타격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요. 당장의 D램과 낸드 플래시는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하게 됐을 때 약간은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점유율을 다른 업체에서 나눠 가져가게 될 겁니다.
물론 시간차는 있겠지만 산업 자체가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화웨이 점유율이 낮아질 뿐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화웨이가 점유율이 낮아지는 만큼 다른 기업의 점유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을 보면 화웨이가 현재 세계 1위인데 이 에릭슨과 노키아,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화웨이 점유율을 나눠 먹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웨이가 지금까지 가져갔던 반도체의 물량을 에릭슨과 노키아, 삼성전자가 또 나눠 먹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5G 통신 장비 시장 자체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화웨이의 점유율이 떨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입니다. 2020년 2분기에 화웨이가 삼성을 누르고 세계 1위에 올랐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화웨이 점유율이 이제 곤두박질 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삼성의 반사이익이 기대가 됩니다. 애플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고가 정책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샤오미와 오포도 약간의 이득을 보긴 하겠지만 인도에서 지금 중국의 불매운동이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삼성의 반사이익이 가장 클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미국의 화웨이 제재 조치 강화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이닉스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게 삼성처럼 스마트폰이나 5G 통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죠. 게다가 중국 의존도가 40%가 넘기 때문에 삼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를 보면 삼성에 비해서 하이닉스의 하락폭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죠. 한참 잘 나가다가 최근에 분위기가 갑자기 지금 안 좋아졌는데요. 원래 주식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멘탈 관리하기도 사실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악재와 하락장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대비를 해야 되고 각오도 단단히 해야 됩니다. 저도 언제든지 폭락장이 올 거라고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가 매수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각오 없이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우니까요. 저는 주식 계좌도 잘 안 들여다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체감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사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차피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주식 계좌를 안 들여다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습관이 돼서 그런지 이제는 계좌를 들여다보는 게 오히려 더 귀찮습니다. 아무래도 수익률이 떨어지는 걸 보면 솔직히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안 보시는 것도 장기 투자자에게는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힘든 장이 될 것 같은데요. 다들 힘내시고 멘탈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